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을 예쁘게 하고 최대한 배려해야 존중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상대 기분을 먼저 살피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결국 존중받게 될 거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한 사람의 의견은 가볍게 넘어가고, 딱히 친절하지도 않은데 짧고 단호하게 말한 사람의 의견이 결론이 되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회의 자리에서, 모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분명 상대를 배려해서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쿠셔너를 잔뜩 넣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이유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힘없이 흩어지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건 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하고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죠. 뭐지? 내 말도 같은 뜻이었는데. 왜 내 말은 늘 가볍게 들릴까? 나는 배려한 건데 왜 자꾸 만만해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뜨끔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관계에서 자꾸 손해를 본 이유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며 사회성이 떨어져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배려했고 더 부드럽게 말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정함 속에 섞여 있던 신호가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를 읽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자세로 말하는지를 먼저 느낀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예쁘고 부드러운 말이라도 그 안에 확신 없음과 불안이 섞여 있으면 상대는 내용을 듣기 전에 이미 그런 신호를 읽어버립니다. 제 생각에는요. 혹시 괜찮으시면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요. 이 표현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락을 구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밀고 갈 자신이 없구나. 이 사람은 조금 눌러도 크게 반발하지 않겠구나. 정말 아이러니하죠? 나는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려고 한 건데 상대는 그것을 나의 위치가 낮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더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오해할까봐, 나를 나쁘게 볼까봐, 혹은 내가 틀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꾸 설명을 덧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 설명이 길어질수록 내 메시지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설명의 양보다 설명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먼저 읽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절을 더한 줄 알았던 그 말들이 사실은 저를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세요. 나는 불안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배려가 독이 되는 순간은 배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배려 안에 승인 욕구가 숨어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히 친절하지 않은데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늘 좋은 말만 하는데도 쉽게 무시당합니다. 그 차이는 성격이 세서도 아니고 직급이 높아서도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도 아닙니다. 핵심은 감정이 대화를 지배하게 두느냐, 아니면 감정이 있어도 중심을 유지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을 상상합니다. 감정이 없고 냉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이 자기 메시지를 망치게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과하게 설명하지 않고, 감정 때문에 자기 말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고, 감정 때문에 상대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흔들릴 수는 있어도 흔들린 채로 말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묘하게 단단해 보이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풍이 불 때 나무처럼 뻣뻣하게 버티면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푸른 바람이 불면 휘어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안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날카롭게 말하면 순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하면 속이 허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가볍게 대하면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과설명으로 반응하지 않고 괜히 길게 해명하지 않고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내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 더 존중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묘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안정감이 바로 권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간관계에서 훨씬 강력한 무기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대답을 잘하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프레임을 가져갑니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낼 때 많은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변명부터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 의도는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명을 시작하는 순간 대화의 중심은 이미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는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 지금 결정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하나가 대화의 공기를 바꿉니다.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대화를 정리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우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질문 한두 개만으로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잡음인지 구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말을 끝낼 줄 압니다. 이건 의외로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내 말을 하고 나서 상대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덧붙입니다.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간 걸 수도 있는데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말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덧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말의 무게는 말하는 순간보다 말한 뒤의 태도에서 더 크게 결정됩니다. 핵심을 말하고 잠시 멈추고 상대 반응을 견디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다고 불안해서 채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심 있어 보입니다. 말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 말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무조건 차갑게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정함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격을 바꾸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의 다정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마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던 마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오히려 귀한 성향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다정함에 중심을 더해야 합니다. 친절하되 흐리지 않고, 부드럽되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배려하되 허락을 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요, 대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대신 이 방향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대신 지금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작은 표현 하나지만 그 차이는 큽니다. 내 말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나를 대하는 상대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은 언제나 예쁜 말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지 않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말을 자꾸 설명으로 덮지 않을 때, 내가 내 의견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을 때, 내가 상대 반응에 따라 내 위치를 흔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안정감을 느낍니다. 결국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배려하다 손해를 봤다면, 그래서 종종 내가 너무 만만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약한 건가? 왜 내 말은 항상 묻히는 걸까 자책해왔다면, 이제는 그 해석을 조금 바꾸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너무 오래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만 말해왔을 뿐입니다. 너무 오래 오해받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을 설명해왔을 뿐입니다.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기 중심을 뒤로 밀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센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불안 때문에 덧붙이는 말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설명 대신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십시오. 말한 뒤에 침묵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매력있고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덜 설명하고 더 중심을 지키는 연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하고 피곤한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덜 애쓰고도, 덜 설명하고도 훨씬 더 또렷하게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도 복잡한 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정리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생각의 정비